저는 올해 17살 정유림이고요. 지금 현재 구로 쪽에서 살고 있습니다. 밥을 많이 먹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윤지성이라고 합니다. 2002년생. 저 2017년에 한국에 왔어요. 저 신무대학교 물리치료과 들어갔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동빈입니다. 몇 살이에요? 21살. 네. (2000년대) 초기부터 대단히 많은 탈북민 여성들이 조선족 마을에서 혹은 여러 중국 마을에서 은신해서 살면서 그 사회의 어떤 숨겨진 일원으로 숨죽이고 살아온 그 아픔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.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북한 대기근이 발생시킨 대규모의 이산 유랑민들의 2차 물결이라고 생각합니다. 일반적인 다문화 청소년, 특히 중도 입국 청소년하고 좀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, 소위 외국 태생의 자녀가 우리나라의 부모의 국제 결혼으로 왔을 때 우리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귀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. 그런데 제3국 출생의 북한 이탈 주민 자녀는 그런 귀화 절차가 아니고요. 내가 이 아이의 친모라는 것을 확인하면 가정법원을 통해서 바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이 가능해요. 아무래도 언어가 제일 막막했어요. 일반 한국 학교 애들이랑 이렇게 같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 필요성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. 不会韩国语，就是别人说话都听不懂，就是跟他们交流也挺难的。就现在会了点儿，能听懂，就是不能交流呗，就。 야, 1년을 그렇게 집에 박혀 있었어요. 집에도 안 나가고 밖에도 안 나가고 뭘 먹으려고도 안 해고 애가 완전 너무 말라갖고 병원에 가니까 영양실조라는 거예요. 일 가서도 손에 일이 안 잡혀요. 일하면서도 남이 알게 모르게 많이 울기도 했어요. 네, 여기 와서 초급부터 기원 니은 그때 그런 것부터 배웠어요. 정말 고민도 있고 스트레스도 만나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어요. 그냥 마음에 그냥 담아고 계속 그렇게 있었어요. 고민은 됐었어요.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뭐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욕하고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을 욕하고 그럴 때는 좀 혼란이 와요. 야, 어느 편을 서야 되지? 저 반판? 저 성별은 중국인 것 같아. 그런데 행동 방식은 한국인 것 같아요. 우선 제가 어떤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려볼게요. 북한에서 누나와 엄마 셋이 살았어요. 아버지는 식량난 그때 돌아가셨습니다. 어머니가 이제 누나하고 이제 이 친구한테 내가 좀 먹을 걸 구해볼 테니 좀 지내라. 그리고 어머니는 탈북을 하셨어요. 그런데 1년, 2년 되도록 소식이 없는 겁니다. 어디서 잡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이 누나랑 이 친구가 이제 다시 탈북을 감행합니다.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남한에 와요. 근데 남한에 와서 보니 어머니가 왔는지 이게 확인이 안 돼요. 그런데 한 2년 뒤쯤에 어머니가 왔습니다. 그리고 어머니는 중국에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임신매매를 당하고 아주 시골에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살게 됐던 거예요. 그러면서 거기서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를 데리고 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새롭게 다시 이제 결합을 한 거죠. 그리고 이 어머니가 이 남한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새아빠를 만나게 돼요. 그리고 그 새아빠 사이에서도 또 자녀를 낳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은 특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북에서도 자녀를 낳았고 중국에서도 낳고 남한에서도 낳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 요즘에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버지가 다른 가족으로서 살게 되는 거죠.
근데 이 중국에서 태어난 이 친구는 중국에서 살았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오다 보니까 자기는 중국어가 모국어고 중국에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여기 왔더니 여기서는 탈북 가정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자기는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나는 중국 사람인가 아니면 주변에서 탈북 가정이라고 그러니까 난 탈북자인가? 근데 또 이제 여기서는 남한식으로 생활하잖아요. 그럼 이제 난 한국인인가?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혼란을 겪는 거죠. 저는 중국에서도 성품이 그닥 좋지 않는 애였고 공부는 좀 했었지만 성격은 그렇게 막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랬던 애가 아니었거든요. 근데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잘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생기더라고요. 그러니까 포기만 안 하면은 안 될 게 없다. 이 학교에 와서 뭐 친구도 옆에 제 고민을 듣고 조언도 해요. 저한테. 그 옛날 선배들 서명 있는데 저를 많이 배려를 많이 주고 그때 정말 그런 외로감이 없어졌어요 그때. 또 하나는 입국 시기에 따라서 지원의 정도와 방식을 달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. 입국 초기에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, 문화, 언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적인 게 필요해요. 그래서 조금 입국 초기의 경우는 좀 집중적인 지원으로 좀 가고 그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고 그런 어려움이나 필요가 지난 친구들에게는 그 친구에게 맞게 지원하는 방식으로